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폭등을 했죠. 3년 정도 굉장히 큰 상승세를 그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영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도 생기게 되고 2030 세대들이 좀 무리를 해서 내 집 마련을 하기도 했죠.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이 오른 집값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더욱더 떨어져야 되는 것은 아니냐, 그리고 큰 폭의 조정이 또 오는 것은 아니냐, 뭐 몇십 년 만에 다시 한번 부동산이 반토막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동산 가격이 뭐 하락한다, 폭락한다, 상승한다 이런 얘기보다는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이렇게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을 때 두려워서 사지 못하거나 덜어는 누군가는 남들이 두려워할 때 너무나 많은 부동산 자산들을 사서 모으죠.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어려운 시장들, 그리고 많은 관망세를 유지하는 그런 시장 속에서 무언가를 선택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많은 부를 가져갔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냐, 그거는 뭐 그 누구도 알 수가 없겠죠. 중요한 것은 이제 2030 세대 분들, 그리고 뭐 40 세대, 제가 40대인데 그런 분들조차도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요새는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유튜브라던가 정말 성공하신 분들, 실제로 이제 만나뵐 수 없었던 분들의 영상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 좋은 돈을 주고도 강연을 들을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이제 유튜브에 출연을 하시면서 그런 분들의 이제 소중한 인사이트라든가 경험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만들어줬어요, 이 유튜브라는 것이.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유튜브 채널들 또는 언론 매체를 보면은 그렇게 성공하신 분들, 훌륭하신 분들이 늘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많은 자산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저 역시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단편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자산을 갖는 것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죠. 그리고 투자를 하고 주식이라든가 금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펀드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자산이라고 하는 그런 재화에 투자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지키는 것이에요. 지키는 것. 내 자산, 내 돈, 내 가족,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지키는 것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지 않죠. 그 이유는 뭐냐면 20대가 가지고 있는 게 많습니까? 많지 않다는 거예요. 30대가 가지고 있는 게 많습니까? 많지 않아요. 40대인 제 나이 또래에도 무언가 부를 얻거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하지만은 뭐 나이가 있거나 나이가 들어가지고 연세가 드신 분들, 성공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부와 명예를 가졌을 때 그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은 이때까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최근에도 제가 이제 친구하고 커피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도 나름 성공한 친구인데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렵다, 성배야. 정말 지키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적극적으로 이제 100% 공감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지키는 거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할 거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키는 것이라고 하면 그러면 많이 가져야지 지키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키는 것은 많이 갖고 있지 않아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 전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1,000만 원에 월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요새는 우스갯소리로 당군 일에 월 1,000만 원 버는 게 가장 쉽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월 1,000만 원을 버는데 내가 900만 원을 지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킨 것은 100만 원밖에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 달 작은 수치로 본다면, 그 단위를 쪼개서 본다면. 근데 내가 200만 원을 버는데 한 달에 지출을 50만 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150만 원을 지킨 거예요. 그럼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월 1,000만 원을 버는 게 굉장히 위대해 보이고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지킨 금액이 1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200만 원을 번 사람은 50만 원을 지출하고 150만 원을 지켰으니까 이 1,000만 원을 버는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지킨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뭐 소비 절제를 해라 이런 얘기보다 돈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보도 셰프의 돈이라는 책을 보면서 영감을 얻었던 그런 부분들을 영상을 찍은 것도 있는데, 이제 돈에 대한 개념들, 그리고 지키는 거의 개념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커피에 대한 예시를 좀 들면서 5,000원짜리 스타벅스 커피를 먹는 것보다 카누 커피 한 잔 200원짜리 150원짜리 먹는 게 좋다, 소비 지출 통제하자, 이런 영상을 찍었더니 많은 댓글들이 달렸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000원짜리의 스타벅스 커피가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이 이면에 들어가 보면은 5,000원의 커피를 먹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한 가치를 더 부여할 수 있다면, 내 사랑하는 아내와 커피를 먹거나 존경하는 은사님과 커피를 먹는다면은 카누 커피보다 스타벅스 커피를 먹는 게 더 가치가 있는 일일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이런 돈의 개념, 그리고 지키는 것의 개념을 단순히 돈의 수치를 보고 내가 가치를 부여하면 안 된다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좀 아셔야 되고, 만약에 스타벅스 커피 먹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으면 그 반대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줄여가면서 지켜가면 되는 거예요. 스타벅스의 커피를 먹는 거를 내가 너무 좋아한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가면서 다른 것에서 좀 줄이면서, 만약에 옷을 사는 거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는 거를 좀 줄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켜갈 수 있는 거죠. 이제 삶의 밸런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여행, 가족들과의 여행이라든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중요하다, 돈과 가족의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실예를 든다면,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에서 제주도를 일주일 정도 다녀왔습니다. 돈이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이 돈을 지키는 개념보다는 삶의 밸런스의 개념에서 그 돈을 제가 지출을 한 거고요. 여행을 갔다 와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다른 곳에 지출이 있을 곳들을 이제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이프하고 아이들하고 일주일 동안 제주도에 여행을 갔던 그 행복한 삶의 밸런스는 돈을 지출을 했지만, 이제 여행에 갔다 와서 지금은 한 달 동안 7월에 이제 지출이 많았기 때문에 그 지출을 이제 또 만회하기 위해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거나 주변 지인들, 친구들을 만나거나 이제 외식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통제를 하면서 지킨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이 아주 간단해요. 소비 지출을 통제하고 돈을 아끼고 종잣돈을 모아서 자산을 사면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먹는 것을 줄이고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하면 살을 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40만원, 50만원짜리 PT를 받고 운동을 하고 식단 관리하는 것을 배우고 하면서 이제 돈을 지출을 하는 거죠. 그만한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지출을 하면서 다른 것들을 통제하고 있는 건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돈을 벌고 그리고 성공하신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다니고 그리고 좋은 차를 타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무조건 누리면서 산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돈을 정말 자수성가해서 어렵게 버신 사람들은 돈 하나하나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돈을 지키려고 합니다. 100원짜리 동전 하나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가치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요새는 SNS, 뭐 인스타라든가 그런 것들, 제가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인스타가 사람을 망친다, 또는 이 SNS가 사람을 망친다. 왜냐하면 이 찰나의 순간, 가장 행복한 순간들을 사람들은 남기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진이라고 하는 걸 찍죠. 그리고 그런 사진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인스타라든가 또는 SNS에 이제 올리기 시작을 하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저 친구도 저렇게 월급도 뭐 200만원 300만원 밖에 받지 못하는데 저 친구도 저렇게 맛있는 음식 먹고 해외여행 다니고 하는데 내가 돈도 더 잘 버는데 나는 더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착각에 빠져든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자기의 삶의 주관, 가치관, 그리고 마인드셋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안 됐기 때문에 남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따라 하려고 하거나 이제 본인의 삶에 대해서 무언가를 자꾸 가치 부여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도 있죠. 부동산 투자는 쉬는 것도 투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을 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굉장히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늘 남들과 다르게 다른 생각을 하고 남들과 다른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을 했거든요. 요새 이제 언론 매체에 있는 신문 기사들,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항상 그런 언론 매체를 보면은 항상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반대로.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진다, 폭락한다, 주가의 가격이 30% 이상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은 많은 사람들은 더 떨어지겠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반대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되면, 남들이 다 공포감을 느끼고 이렇게 팔 때 나는 만약에 여기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사면 어떨까?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행동을 할까? 이런 생각들을 늘 끊임없이 하다 보면은 자기만의 이제 해답들, 조그만 답들을 찾게 돼 있거든요. 그런 답들을 찾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얘기가 자칫 잘못하면 지금 부동산 가격이 조정을 받으니까 무조건 사라,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조정을 받고 떨어지고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낮은 가격에 사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왜? 반등 시점이 왔을 때는 또 빠르게 반등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빠르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현재의 상황들, 부동산과 뭐 주식 상황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큰 기회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은 내가 갖지 못했던 자산들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어쩌면은 더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낙폭의 크기도 더 크게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재화들, 자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시점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취합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올바른 정보를 듣고 내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부의 가치, 자산의 가치를 늘려갈 수 있는 부분이 틀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뭐 10채 사겠다, 15채, 20채 사겠다, 뭐 30채 저는 더 샀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30채, 20채, 뭐 10채 뭐 아파트 샀습니다, 주택 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그 주택이 하위 주택들이라는 거예요. 강남의 주택 10채 샀으면은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깨끗하게 인정할게요. 근데 그런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하위 주택들, 입지가 안 좋은 주택들, 갭을 끼고 사는 그런 남들이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는 주택들, 물론 저가의 주택이니까 가능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향후에 제대로 조정기를 벗어나고 이제 상승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은 큰 가격 상승을 통해서 자산의 이득을 가져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에 너무 현혹돼 가지고 나도 무언가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하수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무언가를 뭐 너무나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무언가 막 공격적으로 해야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제가 이제 최근에 찍은 영상에서도 무주택자 분들은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과 같이 비규제 지역들이 이제 많아지고 내가 살 수 있는 지역들이 폭넓어지면은 거기에서 제일 좋은 지역들을 선별해 가지고 내가 한 개를 사더라도 제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한 개를 살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여러 개를 쪼개서 포트폴리오를 한다는 게 결코 좋은 것은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는 포트폴리오는 그거죠. 분산 투자를 한다는 의미인데,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이유는 떨어뜨리면 다 깨지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활용해서 달걀을 여러 곳에 담으면은 만약에 바구니 하나를 떨어뜨려도 다 깨지지가 않겠죠. 이 얘기를 저는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제가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 금액이 작게 여러 개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게 마치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거라고 저는 착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물론 그것도 포트폴리오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쪼개서 여러 개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 돈들을 다 모아가지고 부동산을 투자했을 때는 입지가 좋은 곳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많은 것을 가졌을 때 그것을 자산 배분을 하는 것이지,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있는데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500만 원은 갭 투자를 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주식을 사고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입지의 가격이 더 조정을 받게 된다면 정말 내가 사고 싶었는데 규제 지역으로 묶여서 사지 못했던 지역들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지금은 저가의 주택들을 공격적으로 사는 그런 시기는 아니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규제 지역으로 묶였던 지역들이 비규제로 풀리면서 이제 저가의 주택들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주택들을 이제 더 공격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0명인데 10개의 부동산이 있다고 해가지고 다 똑같이 하나를 갖는 게 아니죠. 인구가 10명인데 만약에 10개의 부동산이 있으면 한 명이 10개를 다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고 내가 마냥 기다릴 거야 하는 그 시간 속에서 누군가는 그런 부동산들을 2개, 3개씩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부동산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지금 현재 변화하는 이 부동산의 시장들을 잘 살펴보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면 부동산 경기가 조금 더 조정을 받고 침체하고 부동산의 대출 규제 완화가 되게 된다면 실제로 실수요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용기 내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분들이 좋은 입지에 개발 호재가 있는 곳들을 선택해서 사게 된다면 지금 조금 더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역적으로 많이 공부도 좀 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는 지역들도 한번 보시면서 무조건 공격적인 투자, 무조건 많은 주택을 늘리는 거, 그게 답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 지키는 것도 하나의 투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을 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 생각이 100%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 생각 중에 맞는 것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좋은 부분들만 여러분들한테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책을 볼 때도 아무리 좋은 책이라고 하더라도 그 책이 나한테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책들 중에 한 페이지라도 한 줄이라도 나한테 맞는 그런 구절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런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들을 배제하고 좋은 것들로 자꾸 바꿔가면서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고, 그리고 내 마인드가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장착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안 좋은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무리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주거뿐만이 아니라 이제 일자리까지도 위협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내 마인드를 잘 정립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최대한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들을 했을 때 나한테 이로운 선택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구독자분들이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제가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 끝까지 보고 믿고 봐주시는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한테 진정성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공유해드리고 좋은 부동산의 재테크 정보들도 앞으로 지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